그러니까 6학년 졸업하기 전에 6학년 여름방학 이제 인도 캘커타로 가게 됐습니다. 인도 캘커타 정도면은 이 아프리카 오지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진짜 밑바닥에 그런 선교사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확신이 생겼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평세는 가방을 던져놓고 바로 병원 3층으로 뛰어갔다. 한국에 잠깐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의사였던 평세의 부모님은 언제나 3층에 선교사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해뒀다. 제가 학교 끝나고 초등학교 때 오면은 무조건 선교사님들 방 하나씩 찾아가서 선교지 얘기를 듣고, 보통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또 이제 동남아 선교사님들 많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항상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6학년 졸업하기 전에 6학년 여름방학, 저한테는 참 큰일이었기 때문에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6월 13일 날, 95년 6월 13일 날 이제 인도 캘커타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부모님을 쫄랐었어요. 해외로 나가겠다, 선교지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고 계속해서 쫄랐습니다. 부모님 따라서 그 예배에 갔다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어린 평세는 슈바이처와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전계를 읽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로 생각했다. 그러나 어린 평세를 받아줄 수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찾지 못했다. 평세의 부모님은 수소문 끝에 평세를 맡겠다는 인도 선교사를 찾았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곳에 가고 싶었던 평세는 내키지 않았다. 그런 평세의 마음을 돌려놓은 건 영화 시티 오브 조이와 타임 잡지였다.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정말 너무 충격을 먹었죠. 물론 뭐 잔인한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도 있지만은 정말 열악하구나,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그때 이제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인도 캘커타 정도면은 이 아프리카 오지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진짜 밑바닥에 그런 선교사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확신이 생겼어요. 타임 잡지를 저희 집에서 구독하고 있었는데 타임 잡지 표지에 캘커타가 특집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캘커타 특집이 제목이 뭐냐면은 캘커타 The Worst City in the World, 세계 최악의 도시 캘커타예요. 캘커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식당에서 주는 물을 막 마시면 안 되잖아요. 미네랄 워터를 딱 버틀드 워터를 마셔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 나는 선교사인데 똑같이 먹어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몰래 마신 거예요. 부모님이 에이 됐다, 가자, 같이 가자고, 티켓이야 뭐 금방 바꾸니까 같이 가자고 이렇게 계속 설득을 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침대를 붙잡고 안 가겠다고 남겠다고, 부모님 가시라고, 이제 저를 선교사로 보내셨으니까 저를 잊어버리시라고 그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 선교사로 부르심 받은 어린 평세는 선교사 밑에서 훈련을 받았다. 평세가 바이올린을 켜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 틈을 이용해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했다. 방학이 되면 마더 테레사가 세운 죽음의 집에서 봉사도 했다. 어린이 선교사의 꿈을 펼쳐갈 때쯤 그를 맡고 있던 선교사가 추방되면서
평세는 독실한 힌두교 신자인 선생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된다. 그곳에서 그가 묵게 된 방은 칼리신을 모신 창고방이었다. 일단은 머리를 하나 딱 들고 있어요. 그 신을 보면은. 근데 남자의 머리인데 자기 남편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여성에 대한 억압 이것에 못 이겨서 남편을 죽이고 그때부터 신이 되어서 세상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그런 신이 된 거예요. 그 칼리 신의 형상을 이렇게 딱 세워놓은 거예요. 동상입니다. 거기에서 그냥 자는 것도 무서운데 매일 밤마다 거기에 오셔서 저녁에 오셔서 저는 잠깐 나가 있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힌두교에서 하는 그런 산책을 막 한 20-30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가시면서 이제 들어가서 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 앞에 누워서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무섭고 밤마다 실제로 이제 가위를 눌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마다 가위를 눌리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그 전 2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그 선교사님들한테 받았던 훈련을 실습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끌어당겨서 여기에다 끌어당겨서 영적 전쟁을 밤마다 치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 와보면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소중한 훈련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책을 하나 끼고 가는 것이 포착이 됐는데 그게 막 뉴스에 화제가 됐는데 무슨 책이냐면은 강철환 씨의 그 평양의 어항이라는 영어로 된 탈북수기예요. 탈북수기. 그걸 읽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 아프리카가 선교지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인도 슬럼가 캘커타 선교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사실상 더 열악한 아예 복음의 이 접근성조차 완전히 차단된 북한이라는 곳에 대해서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참 놀랍게도 그때까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막 선교지로 보내달라고 쫄를 때 저희 부모님이 빨간 복음 풍선을 몇 박스를 받아다가 이거를 북한에다가 보내는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헬륨가스를 넣고 그리고 어머니는 테이프를 붙입니다. 그럼 빵빵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주시면서 이거를 날려라. 근데 바늘 하나 뚫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바늘을 뚫는 이유는 바늘을 안 뚫으면 이게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기껏해야 만주까지 가서 떨어져요. 그때 또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직접 이 풍선을 줍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거를 만지는 사람이 너라는 거죠. 그래서 너가 하는 기도가 바늘을 그냥 뚫어서 보내지 말고 뚫으면서 기도하고 보내라. 이 풍선을 줍는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때는 그게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른 채 약간 그냥 주문을 외다시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선교를 하겠다고 아프리카 가겠다 그러고 막 인도 가서 막 바이올린 켜면서 겨우겨우 복음을 전했는데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른 채 풍선을 보냈던 일이 그 북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였구나 라는 게 이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나는 북한 선교사였다라는 어린이 선교사로 뭐 여러 군데를 다녔지만은 북한 선교사였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청년 평세는 이후 전쟁학과 북한학을 공부하면서 북한 영혼들을 섬길 준비를 해나간다. 그러나 그는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주사파 운동권의 실체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적화 통일을 막기 위한 뜻이었음을 깨닫고 보수주의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조평세 박사는
기독교 가치관이 녹아있는 미국의 건국 배경을 근거로 1776 연구소를 개소하고 칼빈주의와 결을 같지 않은 보수주의 문건들을 보급하고 교육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다. 1776 연구소도 물론 그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1776뿐만 아니라 트루스 포럼도 그렇고 다 청년 단체들이 그냥 자비량으로 다 하고 있는데 자기 직장을 포기하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여유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여유를 가지면 또 이 본질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빠듯하게 하더라도 조금 더 풍성하게 이 필요한 사역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기독교 내에서도 물론 깨야 되고 그렇지만 기독교 밖에서도 이 기독교 문명, 이 자유 문명을 충분히 납득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